2024년 11월 11일 오전 생각의 끄적임을 공유합니다. 구독 및 주변 지인들 공유해 주시면 지식도 쌓이고 좋으실 겁니다. 경제 증시 이슈에 대한 공유와 해석에 있어 주관적인 관점이 많이 첨부됩니다. 맞고 틀리고 보단 다양한 해석으로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1. 중요한 것은 현재가 아닌 미래다. 필립 피셔. 인생은 딱 한 번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는 건 한 번이지만 어제, 오늘, 내일 우리는 매일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2. 인스타에 보면 젊은 성공한 사업가들이 많은데 대부분 허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사회는 전체적인 평균 연령이 높아져 갑니다. 그만큼 고민도 깊어가지만 50대가 넘어 성공한 분들도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이제는 50대를 노년층이라고 말하기엔 기대 수명이 길어져 중장년층이고 표현해야 할 정도로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40대까지 실패하고 실수했을 수도 혹은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 실패나 실수가 너무 대단한 거라 여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과 모레 이루어지려 한 당신의 작은 시행착오일 뿐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누구보다 4080대를 더 이해하고 필요한 게 뭔지 알 수 있는 분들이 어쩌면 그 나이대의 분들입니다. 그렇기에 아직 더 많은 아이디어와 사업 기회가 열려있는 나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좋으나 싫으나 누구나 나이는 들어가고 수백억을 준다고 멈출 수는 없는 게 시간입니다. 오늘은 50대를 곧 바라볼 40대와 그리고 50대 이후에 삶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더 즐겁고 힘이 나길 그리고 또 새로운 목표와 꿈을 이루시길 응원하며 시작해봅니다. 3. MAGA 즉 Make America Great Again입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도널드 트럼프 예비 대통령의 뜻대로 미 증시는 연일 폭등 중입니다. 역사적인 신고가 위치해서 트럼프 트레이드를 우려하던 시장은 의외로 친기업주의인 트럼프 임팩트로 상승 또 상승 중입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예고한 트럼프로 인해 미국만큼은 계속 강할 것이란 확신이 더해지는 게 보이는 뉴욕 증시입니다. 4. 지난 금요일도 역시나 거의 모든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브로맨스가 되어버린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는 무려 8%가 넘는 급등을 연일 이어가며 321불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입니다. 액면 분할을 5배를 했던 테슬라라 과거 몇 년 전에 1,500불을 다시 돌파한 거나 마찬가지죠. 역사적인 고점은 2021년도에 만든 400불대였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1,443조입니다. 400불까진 25%의 추가 상승만 하면 되고 그러게 되면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800조입니다. 회사의 가치와 무관하게 테슬라의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가치만 반영하여 드라이브를 건다고 하면 결국 시가총액 탑3를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1,000불까진 열려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시총 탑3의 시총이 5,000조 내외인 걸 기준으로 시나리오를 쓴 것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갈지는 지금은 모릅니다. 이제 트럼프 앤드 머스크의 브로맨스가 찐인지 일시적인 거였는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 금요일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유일하게 반락했는데 엔비디아가 다우 지수에 편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대중 반도체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란 우려로 하락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60%의 고효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을 건 상황이죠. 엔비디아 매출의 20%는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우려보단 엔비디아의 주가 위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AI 반도체가 폭발적인 성장을 물리적으로 확인이 되면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기업 가치인 일경의 시가총액을 도전하는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6. 다만 열기를 배제하고 냉정한 시각으로 보면 현재 엔비디아가 150불인 걸 감안하면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이 5,000조이고 연일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하면서 업사이드를 높이고 있지만 올해 예상 매출이 1,000억 달러 즉 140조 이상의 매출을 내고 순이익을 맥스로 절반을 낸다고 가정하여 70조 이상을 내는 엄청난 회사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현재 시총은 앞으로 더 높은 퍼포먼스의 성장을 가정한 수치입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2024년 1,000억 달러 돌파가 거의 유력합니다. 그리고 2027년까진 AI 기반 매출로만 3,000억 달러 AI 관련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밝혔는데 2024년도 AI 관련 수익이 25만 300억 달러인 걸 감안하면 23년 사이에 10배 이상 퀀텀 점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로 2026에서 2027년경에 지금 예상되는 연매출의 2배에서 3배가 나오고 순익도 그렇게만 된다면 지금 시총이 거품 붙었다 쳐도 합당하고 더 업사이드가 열려있는 건 납득이 될 수는 있습니다. 7. 다만 지금은 역사적인 신고가였던 140불을 돌파하고 150불을 터치한 영역이라 뭔가 더 오르려면 명분이 필요한 시기라 봅니다. 아마도 그 명분은 11월 14일 예정된 엔비디아 3분기 실적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미 말도 안 되는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된 상태입니다. 서프라이즈가 나온 후 주가가 급등을 할 수는 있지만
이미 그걸 기대한 투자자들을 골로 보내기 위한 풋옵션 전략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기준 콜옵션 계약은 줄고 풋옵션 계약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걸 또 역으로 이용해서 150불을 돌파 160불까지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파생 상품 중 누가 죽어나가는지 보는 재미가 있는 엔비디아의 위치이기도 합니다. 8.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하락한 원인을 쓰려던 게 엔비디아를 쿠션으로 쓰고 여기까지 왔네요. 금요일 하락은 시총이 비대해진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0.8% 정도 하락하니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가 원인입니다. 그리고 조정은 필연적으로 들어오는 게 금융시장입니다. 특히 역사적인 고점인 경우엔 말이죠. 엔비디아의 14일 실적 발표 이후가 테크 회사들의 찐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야말로 시총을 우주 너머로 쏠지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9. 한국 증시는 짧게 공유하겠습니다. 장 초반엔 상승을 했으나 한국 증시 한정 특판인 금요일 악재가 또 반영이 된 건지 코스피는 밀렸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시가총액 1위가 된 알테오젠의 호소식이 나오며 외국인이 대량 매수가 들어와 주었고 그 덕에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하방을 치지 상승 내진 보합으로 전환하며 코스닥 지수만 1.3% 상승 마감했습니다. 알테오젠 상승분을 빼면 보합 내진 코스닥도 마이너스이긴 합니다. 개별 이슈가 운 좋게 시총 1위한테 나와서 반등 맞이한 코스닥입니다. 트럼프 앤드 머스크 관련주로의 재편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초입이라는 것을 감안하며 시장을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10. 금요일 트럼프 패밀리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당당히 앨런 머스크가 트럼프의 가족 사진에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던 로얄 패밀리 입성입니다. 이미 현존하는 지구에서 자수성가와 자기 사업으로 자산 가치로는 세계 1위인 앨런 머스크입니다. 저 중동의 축복받은 땅에 운 좋게 태어나 그 와중에 왕가라는 혈족으로 운빨로 세계 재벌이 된 중동 형님들을 제외하고 말이죠. 11. 역시 인생엔 평생 친구도 적도 없고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을 글로벌로 느끼게 해준 이번 대선입니다. 앨런 머스크는 과거엔 민주당의 편이었고 바이든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경멸했다고 자선전에까지 썼을 정도의 앨런 머스크입니다. 그런 그가 공식적으로 그것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트럼프에게 선거 자금을 몰빵했고 선거운동을 대놓고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모두 퇴출당한 트럼프에게 본인 개인 돈으로 인수한 트위터, 지금은 XX로 사명을 바꿨죠. X의 트럼프 계정을 복구하여 트럼프의 소셜 선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보통 기업은 양측 후보자에게 베팅을 합니다. 비중의 차이가 있을지언정이죠. 그런데 앨런 머스크는 올리 트럼프 100%의 후원금 베팅으로 본인 인생과 회사를 건 도박을 했습니다. 본인의 모든 가용 자산을 활용해 선거까지 도와준 거죠. 12. 이제 앨런 머스크가 어떤 혜택으로 4년을 만들지 기대가 됩니다. 머스크는 현 바이든 정부가 PC주의와 여러 규제로 인류의 미래를 지향하는 사업에 제한사항이 많다고 불만을 가졌었습니다. 처음엔 바이든이 친환경이고 어쩌고 하니 본인이 생각한 비전과 같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막상 까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앨런 머스크가 하는 사업을 잘 보시면 어디 부동산이나 카지노 사업하고 그런 수익에 포커싱된 사업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의 사업 내용은 모두 공상과학에나 나오는 인류의 미래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전기차라곤 하지만 인간이 운전해서 해방되는 것이 주 포커스이며 결국 그 끝은 자율주행입니다. 로봇, 우주, 뇌 그의 사업은 모두 정부의 정책과 규제에 매우 민감한 비즈니스가 많습니다. 정부의 규제만 최소화돼도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은 발전이 나올 분야들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욕먹을 일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필연입니다. 13.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정권을 통해 본인의 비즈니스를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는 기회를 얻을 것이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가 하는 사업과 연계되고 파생되는 산업과 섹터가 세계와 한국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체크해보면 되겠죠. 14.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축하전화 통화를 통해 안심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모스크바 발다이 토론클럽에서 공개적으로 트럼프 당선을 축하하며 대화할 준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선 양측 입장은 긍정적인데 전쟁이란 게 서로 만족하며 끝낼 수는 없는 게임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양측 모두 현재 피로감이 쌓여 있기 때문에 서로는 종결을 내심 원할 겁니다. 다만 이제 원하는 바와 명분이 남았습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중간에서 딜할지가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치는 이제 제대로 드라이브가 걸린 듯합니다. 국내 관련 테마주들이 위로 솟구치고 싶어 안달난 주가 패턴을 연일 만들며 외신의 소식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15. 미국이 러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를 일시에 해제하는 깜짝 파격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러시아도 갑작스런 해제에 놀랐을 텐데 전문가들은 겨울철 에너지 자원 공급을 러시아 측에서 중단하지 못하게 하는 자체 보장 차원으로 해석하지만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기류 변화로도 보고 있습니다. 우선 기한은 8일부터 2025년 4월 30일로 한시적이긴 합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가 하나씩 약해짐이 트럼프 정권이 러시아와의 대화 물꼬를 잘 푸는 스탠스가 될 가능성일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계속 간볼 이슈를 얻고 있습니다. 16. 가끔 중국 편을 들어야 하네 이런 정치인들이 보이는데 그냥 단호하게 말하며 뻘소리 말고 미국이랑 6.25 전쟁 이후 맺은 한미동맹 잘 유지해서 한국 주위에 정신 나간 지도자들 막아줄 미국 성님 곁에 잘 붙어 있어주라고 해주겠습니다. 한미 군사동맹이 얼마나 큰 안전장치인지 모른 척할 뿐입니다. 북한의 정은이가 미사일 뽕뽕 쏴대도 한국 국민 어느 누구도 개의치 않고 생활하는 건 어찌되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력 덕분이니까요. 17. 고려아연은 2조 5천억의 주주 배정 유상 증자가 철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윤범 회장의 자충수가 스스로 파멸로 이끈 이번 고려아연 사태입니다. 소꿉친구이자 우군이던 우호지분들 모두 지분을 매각하면서 최윤범 회장 측 지분은 축소되었습니다. 이제 고려아연은 BMK 파트너스와 영풍사주 일가로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18. 오늘의 재미난 이야기는 이수페타시스와 제이오입니다. 제이오는 일부 지인들에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회사라고 공유를 드렸던 회사이기도 한데 예정의 없게 오늘 주인공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9. 제이오란 회사는 23년도 2월에 상장한 2차 전지용 탄소 나노튜브 전문 회사입니다. 기술력이 매우 좋아 2차 전지 시장이 더 커졌을 때 빛을 볼 회사라 답답한 구간이 있더라도 장기 투자를 권했던 회사였습니다. 최근 제이오가 바닥권에서 탈출하려는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2차 전지 섹터가 워낙 안 좋았으니 추세가 약해진 건 당연하게 봤던 터라 이제 자연스레 턴어라운드하는 과정으로만 보던 와중에 특이 거래가 몇 번 나왔었습니다. 뭔가 강력한 한방이 있나보다. 이제는 뭔가 대형 수주 계약이 나오는지 정도로 기대하고 있던 와중에 10월 말부터 이수그룹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 시너지를 위하여 제이오 인수를 추진한다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이수그룹 측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바로 공시를 이수페타시스를 커버하는 유명한 애널리스트는 유언비어라는 코멘트까지 남겼습니다. 20. 금요일 난리가 납니다. 우선 제이오 회사 입장에서는 대박이 났습니다. 장마감 후 5시 47분에 최대 주주를 변경하는 계약 체결이 나옵니다. 현재 대표이사인 강득주 회장의 지분의 지분 18.1%를 주당 27,500원에 1,581억에 이수페타시스가 인수하는 공시가 뜹니다. 매각 후 강득주 회장의 지분은 10.23%로 줄어듭니다. 우선 최대 주주가 바뀌는 거죠. 이어서 997억에 가까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12발행으로 420억 투자 공시도 나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이수페타시스는 1,581억을 들여 제이오 지분 18.1%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997억 420억 총 1,417억을 제이오에 투자하여 시설 설비와 운영자금으로 확보해 두려 합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총 2,998억이란 큰 돈을 제이오에 투자했습니다. 제이오 주주들은 예정에 없는 대박을 맞았습니다. 정확하게는 제이오 최대 주주인 강득주 회장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지분을 넘겼기에 1,500억 현금 부자 잭팟이 됩니다. 회사의 창업자는 지분을 팔기 전엔 보통 현금이 없습니다. 투자 들어올 자금이 18,000원에서 19,000원대인 것은 제이오 개인 주주들은 아쉬울 겁니다. 21. 이수페타시스는 PCB 기판을 만드는 회사로 연매출 6천억에서 8천억의 매년 알짜로 순이익을 내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HBM 수혜도 받을 예정이었죠. 그래서 주주들이 기대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반대로 비곁을 받았습니다. 첫 공시는 좋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4시 55분 신규 시설 투자 4천억 원의 공시를 냅니다. 최근의 주가 하락은 이 서프라이즈를 위함이라고 생각한 투자자들 일부가 시간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옆 동네인 제이오에서 오후 5시 27분에 장중에 인수 공시가 뜨니 이수페타시스 주주들은 와, 시설자금 4천억이 제이오 인수와 투자였군 굿을 외쳤습니다. 알짜 제이오를 인수하여 이수페타시스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기대감에 시간의 거래까지 마쳤고 아마 대부분은 주말을 맞이하러 갔을 겁니다. 22. 오후 6시 44분 28초에 예상대로 탑업인 인수 공시가 나옵니다. 알다시피 제이오죠. 그런데 6시 44분 40초 불과 12초 간격으로 공시가 연달아 뜹니다. 유상증자 결정. 아마 이 시간까지 보고 있던 분은 두 개가 동시에 떠서 유증을 이수그룹에서 들어오나 이 정도로 기분 좋게 열어봤을 겁니다. 유상증자 5,500억 원, 시설자금 2,500억 원, 탑업인 취득 2,998억 원. 그런데 중요한 건 유상증자 앞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있네요. 이수페타시스 주주들을 상대로 5,500억을 마련한다는 비곁을 장 마감 후 날려줬습니다. 주당 27,350원으로
현재 주가 대비 10% 할인된 가격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월요일 오늘 마이너스 8%에서 15%대의 하락 출발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장마감 후 벌어지는 일은 대비할 방도가 전혀 없습니다. 23. 이수페타시스는 최근 AI 가속기 매출 기대치가 커지면서 실제로 한미 반도체와 함께 주목받고 있던 회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선 최선의 선택을 했겠지만 개인 주주들은 허탈한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기관 투자자들에게 컨퍼런스 콜을 여러 번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부터 제2호 인수 소식이 본 후에 기관 투자자들은 대량으로 매물을 던지는 게 확인되었는데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먼저 캐치한 듯합니다. 이번 결정이 장기적으론 현재 2조 수준인 이수페타시스가 4조 10조도 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본업으로도 더 대박치고 인수한 제2호가 시너지를 내줄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몇 수를 내다보고 주주들에게 기회를 준 걸 수도 있지만 우선 오늘은 급락 확정입니다. 반대로 이 돈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제2호에겐 사업적으로는 성장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24. 이번 유상증자는 이수그룹 차원으로 봐야 합니다. 개별 종목의 등락은 각자의 몫이니 배제합니다. 이수그룹은 최정점에 이수엑사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비상장사로 김상범 그룹 사회장 100% 소유의 개인 회사입니다. 이수엑사캠이 이수를 지배하고 그리고 이수화학을 지배 그 외 수많은 이수 계열사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이수화학은 인적 분할을 통하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분사시켰고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올인합니다. 이번 제2호의 인수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의 시너지를 위함일 겁니다. 다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아직은 수익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그룹사 자금을 활용, 그중 가장 건실한 이수페타시스가 회장픽이 된 듯합니다. 이수화학은 그룹의 알짜 회사였지만 최근 화학 분야의 부침으로 힘든 시기도 보냈죠. 그런 이수화학은 계열사 자금줄 역할도 했지만 결국 계열사 중 이수건설에 대한 지원이 이수그룹을 뒤흔들게 했습니다. 부실화된 이수건설을 자회사로 편입시키면서 수천억을 지원함으로 재무 리스크가 생겼고 그런 이수건설은 2009년부터 시작된 빚잔치 속 여전히 빚잔치 중이라 이수화학의 골치덩이입니다. 25. 미국에서도 2020년도 테슬라도 9월 5조, 3개월 뒤인 12월 또 무려 5조 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주가는 흔들렸지만 그 이후 주주들에게 더 큰 보상이 오긴 했죠. 주가가 급등했으니까요. 이수페타시스를 비롯 주주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가 기회가 될진 한국 시장에선 참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상법 개정에 대해선 긍정적이긴 합니다. 회사 입장에선 경영의 전략이지만 다수의 주주들에겐 자산가치 하락이 될 수 있는 양날의 검 같은 경영기법입니다.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철회했듯 만약 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소가 제기될 시 이번 유증도 재고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표면상으론 경영상 위배되는 건 없지만 최근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위배되는 행위는 맞기 때문이죠. 26. 웅진 코웨이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웅진이 아닙니다. 지금은 사명이 코웨이로 바뀌었고 최대 주주는 의외로 게임사인 넷마블입니다. 2019년에 인수했죠. 최근 게임업계가 부침을 겪고 있지만 코웨이의 실적이 잘 나와 넷마블의 캐시카우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이수페타시스의 제2호 인수가 향후 예상치 못하게 회사의 가치를 높여줄진 모릅니다. 제2호의 CNT 도전제가 경쟁력 있는 기술은 맞습니다. 제2호는 2030년까지 매출 1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2차전지 확장을 볼 땐 먼 훗날 신의 한 수가 될진 모르겠지만 당장은 이수그룹의 김상범 회장님의 꼼수 인수로 말이 나올 순 있는 이번 이수 제2호 인수 사례입니다. 27. 지난 금요일 미심연물 장기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국내장이 운용되는 동안은 원달러 환율이 1385원대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그 덕에 바이오도 수혜를 같이 보기도 했죠. 주말 직전 미증시 열린 후 역외 환율은 다시 1398.2원까지 폭등한 상황입니다. 다시 1400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환율이야 차트 관점으로만 보면 안 되긴 하지만 차트상의 기술적인 분석만 놓고 보면 월봉으로만 보면 1400원을 돌파하고 1500원도 갈 수 있게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일주봉으로 보면 1400원이 박스권 상단으로 가정할 때 잠시 돌파할지언정 다시 맞고 하락할 가능성이 큰 구간입니다. 현재 한국 환율 박스권은 1320원에서 1400원입니다. 환율은 절대 차트상으로만 가진 않습니다. 다만 1400원은 한국 역사에 결정적으로는 3번밖에 안 온 가격대인 걸 감안하면서 환율의 변동성을 지켜보면 될 듯 싶습니다. 28. 민주당 지도부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주말에 발표했습니다.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참 오래 걸렸습니다. 이제 상법이나 다른 것을 가지고 협의할 듯한데 이제 하려는 건 기업과 아마도 나를 서야 하는 것이라 국민들은 지지할지도 모릅니다. 기업들이 싫어할 뿐이죠. 특히 최근 고려아연의 뜬금없는 유상증자로 인해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29. 트럼프 머스크 관련주, 비트코인 등이 주도할 이번 주입니다.